안녕하세요. 글로벌 종합 일간지 아시아투데이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RN서치 김미연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을 둘러싼 주미 대사관 외교관에 대한 파면이라는 중징계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어떤지 좀 조사가 이루어졌죠? 어떻게 봤나요? 말씀하신 대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에게 파면이라는 최고 징계가 내려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54.2,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과반수 이상은 찬성하는 것 나타났습니다. 네. 반대하는 의견은 35.9%로 나타났는데요. 네. 저는 이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제 유출한 외교관이 본인이 설명하기로는 한국당 의원이 상당히 현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그걸 좀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헝가리에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면을 보자면요. BTS 방탄소년단이 유럽을 완전히 지금 접수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손흥민 축구 선수도 은메달이었지만 하여튼 열심히 정말 경기를 잘했고요. 오늘 아침에 US 오픈에서 우리 선수가 또 우승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LA 다저스 뛰고 있나요? 하여튼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라든가 이런 야구 선수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미국 사회를 지금 놀래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제가 보면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으로 나간 지금 훌륭한 아티스트라든가 이분들은 정말 국위선양을 하고 자기들의 꿈을 지금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본다면 정상과의 통화 내용을 유출하는 외교관이 있고 너무 우리가 물론 남북 간에 대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좀 우물한 괴물처럼 그런 시선을 가진 분들이 좀 있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우리 국민의 많은 분들은 이런 데서 최고 징계가 내려진 거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았고요. 역시 젊은 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 특히 40대에서는 72%가 찬성을 했군요.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50대 이상에서는 찬반 의견이 좀 비등하게 상당히 반대 의견이 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파면이라는 중징계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좀 많은데 연령별로 보면 60대에서는 그래도 역시 반대한다는 의견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보수층에서는 역시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보다는 거의 배 정도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직업별로 보면은 이것도 조금 특이한데 노동자라든지 은퇴자 또는 농입업 종사자들의 또 반대 의견도 좀 꼭 높게 이렇게 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특별히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퇴를 했다는 거는 또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에서는 지금 많은 부분 60세 이상에서는 한국당 지지세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게 중징계 파면이라고 내려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대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역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역시 품위 있는 말과 품위 있는 행동으로 국민의 좀 신뢰를 받는 것이 또 신뢰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역시 그동안 큰 이슈 중에 하나였었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비공개 회동이 이제 드러나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총선을 이제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만남이 이루어져서 혹시 정치를 개입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양정철 연구원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사실인데 그에 대한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동의한다는 의견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비등하게 나타났습니다. 동의한다는 의견이 39.6%고요. 비동의가 45.6%로
양 오차 범위 내에 양 의견이 지금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등한 거죠. 네, 국민들은 그렇죠. 네. 꼭 이것이 꼭 국내 정치 개입이다기보다는 이렇게 양정철 민주원장과 성 국가원장의 그 만남 그 자체가 네. 사적인 만남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보면은 그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 개입 시도다 이렇게 보는 그 의견이 그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대구 네. 경북에서는 그 동의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죠. 다른 네, 지역에 비해서.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어쨌든 그건 정치 성향에 영향을 준 것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그런 좀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역시 그 보수층에서는 뭐 예상대로 그 정치 개입 시도다라고 보는 의견이 58.4 아니다 하는 의견이 33.8%로 네. 그 정치 개입 시도라고 보는 의견이 좀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동의하는 의견이 39.6%면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여권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 괜히 이런 논란 속에서 있다 보면은 지금 뭐 여야가 이렇게 극한 대치 속에서 이런 비공개 해동의 이런 만남이 오히려 야당한테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만남 자체도 조금 더 자제하고 여당으로서 뭐 야당도 야당 역할이 있지만 여당도 여당으로서 좀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이번 이슈를 계기로 해서 그 오얏나무 밑에서 갑근을 고쳐내지 말라 하는 그 얘기가 다시 나왔었거든요. 네. 역시 그 현역 정치인들은 항상 그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즘 경제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는 최저임금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 야심차게 이제 시작을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역시 좀 어렵다는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의 고민도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도 최저임금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발언을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셨죠? 네.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지금 청와대에서 가장 지금 터부시 되고 있는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호주성? 네. 그거죠? 호주성. 맞습니다. 소도 그것도 있지만 최저임금이란 단어를 네.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최저임금 때문에 높게 올라가던 지지율이 한풀도 꺾이는 거, 이 최저임금 논란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가 힘들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국민들의 인식 속에 지금 자리 잡아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지금 2년 연속 최저임금이 2자리 숫자로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약간 내년도 인상하는 부분이 약간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최소한으로 좀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지금 여권은 지금 바라고 있는데요.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내년에도 인상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인상하는 것보다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낮춰야 된다는 의견이 56.4%로 국민의 10명 중 6명 정도는 최저임금을 내년에는 동결하거나 아니면 낮춰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나 최저임금을 최저치라도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42.6%로 조사됐기 때문에 상당히 양 의견이 상당히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결이나 이제 인하 쪽에 의견이 조금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각 의견별로 보게 되면은 최저임금 동결이 32.1%로 가장 좀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2년 연속 상승했으니까 이제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이제 다음으로 3%로. 예,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의 범위에서 인상하는 게 24.5%로 좀 낮춰야 한다는 의견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최저임금에서 가장 지금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이제 회사원들하고 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보면은 회사원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거든요. 10% 이상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도 18.6% 나타났습니다. 자영 회사원들 층에서는. 반면에 자영업자 층에서는요. 65.8%가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 중에 10명 중 한 7명 정도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깎아야 된다. 네, 지금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아마도 지금 최저임금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만일에 인상 이런 기류라면 상당히 최저임금을 이 자영업자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다면 네. 상당히 후폭풍도 대단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영업자들과 이제 저소득자들 이런 층이 오히려 그 최저임금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얘기가 그동안 사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조사 결과를 보면 그 학생이라든지 노동자층이 최저임금 좀 동결하는 게 좋다 하는 의견이 조금 높게 나타났네요. 네. 예, 그래서 역시 직접 피부로 와닿는 그런 층에서 조금 좀 최저임금의 인상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사실 경제 전반에 걸쳐서 아주 민감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노사정 대표들이 수기를 좀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 집권 여당이 어떤 식으로 지지율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어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도 지금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경제가 뭐 그다지 좋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태에서 만약 최저임금이 인상이 된다면 이 자영업자 층에서 상당히 반발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자영업자들은 이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지금 이 민심 이반 현상이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결 내지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혀야 된다고 보여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원들 측에서는 물론 최저임금을 동결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최저임금을 10% 이상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도 18.6%고 어찌됐든 간에 최저임금을 물가 상승률 범위 안에서 인상을 하든 뭐 역대 최저치를 인상을 하든 간에 일단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네, 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그런 거를 봤을 때 상당히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뭐 어떤 식으로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동결 쪽으로 가든 간에 상당히 후폭풍은 상당히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큰 광고는 그 노동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만간 그 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건데요. 어쨌든 가장 합리적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에서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RS서치 김미연 소장님을 모시고 지난주 여론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